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만 되셨습니까? 너무너무 추운 요즘이네요.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의 기온은 제가 출근 시간 기준으로 영하 18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 너무 춥네요, 진짜. 주말까지 해서 계속 추울 것 같은데, 지금 뭐 동파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느 웬만한 냉동고 온도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뭐 동파 사고는 당연히 있고, 이제 심지어 일부 지역은 정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파가 정말 무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 요즘이니까 건강 관리 꼭 유념하시면서 주식도 즐겁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날씨랑 다르게 아주 불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몸을 사리고 있던 입장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제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자, 코스피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연 한 3일 정도 굉장히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달리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국장만 좀 그런 흐름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장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조금 의미 깊었던 게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기관들이 아주 마음먹고 매수를 바치면서 매도로 가고 있었던 이제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선호하는 형태의 그런 수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 현황을 보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그 월요일에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상승장을 만든다, 이제 요런 상황 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살이는 거는 이제 뭐 오늘 정도까지 좀 이제 지켜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스윙을 본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만 지수가 굉장히 좀 잘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재밌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외장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초강세장이 나오게 된 거는 뭔가 이제 실물 경제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이틀 전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PMI 지수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큰 폭으로 상향돼서 나오면서 제조업 경기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졌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통의 제조업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해서 이제 기반 경제들부터 해서 쭉 성장하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산업의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선반영이 좀 강하게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강한 이유는 이제 미국의 정치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금을 이제 푸는, 시장의 자금을 푸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입은 여러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투자자산들의 초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쉽게 고점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그냥 좀 순응을 하고 이 흐름을 그냥 올라타서 재밌게 즐기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너무 지독한 경계감을 가지신다던가 아니면 또 인버스 카드를 만지작거리시는 분들이 혹시 나오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바닥과 천장을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떼돈 벌었죠. 그죠?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광기장이 이어지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꺾이겠지만, 그게 언제 올지, 얼마나 더 올렸다가 올지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끝없는 우상향은 없겠지만 이런 불같은 랠리가 사실 한 1, 2주만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버스 같은 그런 지수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그런 파생 상품을 손을 대는 경우에는 정말 끔찍한 손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 이제 포지션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즐기고 이 광기장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장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주요한 뉴스들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굉장히 대단한 뉴스가 없어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오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정치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된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이 이제서야 끝난 기분이네요. 그죠? 지난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었는데 11월 달에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이거 선거 조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 난리 나고, 트럼프도 맨날 공격을 하고 이거 무효다, 사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나왔던 뉴스가 이런
이런 트럼프 불복으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대선의 방향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제 완벽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네요. 결국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끝났고요. 공식적으로 미 의회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계속 시끄러웠던 대통령부터 상원 선출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됐습니다. 민주당 과반 이렇게 됐고, 자, 이 와중에 자, 트럼프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쫓겨날 판이에요. 이제 2주만 있으면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쫓겨날 판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된 게 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뉴스 잡아드렸죠. 미국 의회에 난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총격전까지 이뤄지고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선동을 한 게 트럼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전 세계 이제 민주주의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아니 민주주의의 그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선동해서 뒤집으려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질타를 받으면서 이런 분위기까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행동은 딱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갑니다. 비트코인. 네, 해외 시세 기준으로 4만 달러 돌파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국 시세로는 지금 실시간 시세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4,400만 원, 4,500만 원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4,480만 원에서 이제 4,500만 원이 꼭 보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밀리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앞에 시장 상황 말씀드리다시피 유동성이 워낙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튀죠. 그리고 좀 뭔가 근거가 없고 그리고 좀 날려먹기 편하다던가 아니면 뭔가 유동성이 클 때 날아가는 걸로 이제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비트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대단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처가 늘고 이런 뉴스보다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최대치까지 늘어나 있다라는 게 이 비트코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기가 1월 말까지는 쭉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당연히 이 속도로 계속 오르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한국 시세 기준으로 정말 1억을 보러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천만 원 좀 안 될 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 부분 유동성 때문에 이 친구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우리가 비덴트라던가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이야기 많이 나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이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들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슬슬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비트코인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좀 위험한 구간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최대인데 얘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던 시절은 이미 한 1,900만 원, 1,800만 원대 우리가 생각해서 포지션을 잡아야 했던 거고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악수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가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네요. 시장에 딱히 뉴스는 없는데 장이 너무 좋습니다. 장이 좋은 이유도 뭔가 경제 상황이 뒷받쳐져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고 많이 풀려 있고 이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슬아슬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광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염려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뭐 완전 적극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시장의 수능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언제든지 내 모든 포트폴리오를 던져버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각오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조금 정리를 해봐도 한 요렇게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주요 종목 중에 이제 좀 몇 개 추가된 게 자, 클리노믹스, 그리고 센코, 제일전기공업, 이제 상신저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신규 상장주 섹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센코 우리 너무 재밌게 먹었죠. 여기서 아침에 대바람부터 이 슈팅을 놔줘서 여기서 이제 다 팔아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더 가나 했더니 크게 밀렸었는데 재밌는 게 제가 이 구간에서 그 수급이 체결되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 매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가 안 잡히고 슈팅이 나와서 에이 취소했는데 지금 이런 봉이 나온 거거든요. 끔찍한 매도 봉이 한번 나왔는데 자 재밌는 부분은 이 하나하나가 특징적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너무 자주 터집니다. 자 이런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제대로 걸렸을 때는 정말 강하게 추세 나오기 전에 나오는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센코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가 자 26,000원 선, 이 어제 만들었던 눌림목 저점 이 구간을 다시 깨지만 않는다면 좀 강한 상승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안 보던 종목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일봉에서 이제 막 발산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자 젠백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젠백스도 일파만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발산 첫날 시작되고 하루에 안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발산이 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뻗지 못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장은 재미가 없었죠. 올라갔다가 다 빠지고 코스피만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영향을 받아서 박셀바이오가 이제 이 신규 상장주 대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밀려 내려오니까 같이 좀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다시 밀어올리기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클리노믹스 좀 주의해서 그리고 유의 깊게 볼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항상 보던 종목들 어제도 리뷰를 해뒀던 종목들이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HLB 재료 좋은데 포텐셜 워낙 좋은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덜 올랐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으로 돌려보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워낙 큰 게 부각이 됐고 장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강세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정말 강하게 뻗을 수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의도를 좀 보여주는 봉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타점을 잡기에 괜찮은 그런 구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값 관련해서 움직였던 흥구석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어려우니까 안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 관련해서 이제 아시아나 인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사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구간은 잘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좀 미지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아시아나 IDT가 한다면 이제 근호산업도 같이 건드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마트 어제 아침 대바람부터 찝어드리고 저는 매매를 못했어요. 자 근데 매매를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대로 9%까지 날리면서 꽉꽉 채워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추세 만들어냈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돌파를 하는 구간이죠. 소비주의 대형마트주의 한국에서는 이제 대장이라 불리다 보니까 소비주 강세 그리고 대형주 강세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시장 방향성이 이마트로 제대로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수 있어서 좀 흐름이 좋다면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신선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식품주로 분류가 된 지어소프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 중에 이제 돌려 세우는 파동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 이제 지수만 받쳐준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라고 해서 이 구간 좀 수익 극대화하고 스윙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는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지트와 우리기술투자 자 위지트 어제 보내다가 떨어지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의 비덴트까지도 말려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장 막판에 비덴트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 아침에 정말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스캘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관련주 좀 다뤄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종목들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